제가 중개하면서 진짜 안타까운 게 신축은 영원할 거라고 믿는 겁니다. 집을 못 사게 말리는 이상한 중개사 윤동산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점심 메뉴 같은 작은 선택부터 하이닉스를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하는 선택, 내 집 마련이라는 인생의 큰 선택까지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제가 늘 느끼는 건 과거에 내가 한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의 사연은 강원도 원주에 사는 31살, 결혼을 앞둔 아주 풋풋한 예비 신랑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참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깨가 많이 무거워지는데요. 바로 아버님의 도움으로 신혼집을 마련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오늘 사연자님이 고민하시는 아파트는 두 곳인데요. 첫 번째 후보는 원주 자이 센트로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이라는 1군 브랜드, 갓 지은 신축,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 댁과 가깝다고 합니다. 두 번째 후보는 무실동의 세영 리첼 2차입니다. 이유는 무실동 입지가 좋지 않냐고 하시는 아버지의 추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무조건 새 아파트지, 신축이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아니야, 원주는 무실동이 강남이지, 입지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아파트 모두 대출금이 적어서 생활비에는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지방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나중에 어디가 더 잘 팔릴까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이센트로입니다. 2026년 준공 예정인 아주 따끈따끈한 신축입니다. 970세대의 대단지고 단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네이버 부동산의 국평 기준으로 4억 초반에서 후반대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프리미엄인데요. 우리가 흔히 P라고 말하죠. 지금 시장 분위기 다들 아시죠? 위치별로 마이너스 P부터 1000만원대까지 아주 혼조세입니다. 전세가는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 가격으로 보면 국평 기준으로 2억 후반대에서 3억 초반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실동의 세영 리첼 2차입니다. 이제 10년 차에 접어드는 구축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526세대고요. 매매가는 3억 후반에서 리모델링이 잘 된 집은 4억 중반대로 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건 전세가입니다.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자이랑 비슷한 전세가인 2억 후반대에서 3억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전세가를 꼭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세가는 실사용 가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10년 된 구축인데 신축인 자이와 전세가가 비슷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구축이라도 여기에 살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합니다. 이제 지도를 펴놓고 입지 분석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제가 부동산을 볼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 하나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를 나중에 사줄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파트는 평생 끌어안고 가는 보물단지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팔아서 더 좋은 상급지로 가거나 현금화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즉, 미래의 수요자가 누구이며 얼마나 많냐가 핵심입니다. 내가 살기 편한 집보다 남들이 살고 싶어서 안 달란 집을 사야 나중에 탈출이 가능합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먼저 세영 리첼 2차 지도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등학교입니다. 바로 옆에 솔샘 초등학교가 딱 붙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 혹은 예비 부모님들, 이분들은요, 집 고를 때 딴 거 잘 안 보십니다. 우리 아이가 길을 안 건너고 학교를 갈 수 있냐? 이게 1순위입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세영 리첼은 이분들의 수요를 꽉 잡고 있는 초품화입니다. 둘째는 바로 상권입니다. 길 하나만 건너면 롯데시네마가 있고 그 주변으로 빽빽하게 상가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마트, 병원, 올리브영, 식당, 미용실, 헬스장 없는 게 없습니다. 젊은 신혼부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슬세권입니다. 슬리퍼 신고 나가서 영화 보고 장 보고 들어오는 삶. 이게 가능하다는 건 실거주 만족이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전세가 잘 나가는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영 리첼은 슬세권 수요도 꽉 잡고 있습니다. 셋째,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요. 바로 학원가입니다. 지도에 찍힌 숫자 보이시나요? 세영 리첼 주변으로 무려 학원이 99개나 밀집해 있습니다. 원주의 대치동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은 아이가 없거나 어려서 잘 안 와닿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부모님의 마음은 바뀝니다. 내 친구들은 다 저 동네에서 학원 다니는데
아이가 이 말을 하는 순간 부모님들은 무실동으로 이사 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세형 리첼은 아이가 자랄수록 떠나는 동네가 아니라 아이가 자랄수록 들어오고 싶어하는 동네입니다. 넷째는 주거 환경입니다. 아파트 뒤쪽, 남쪽, 동쪽을 보시면 산이 감싸고 있습니다. 숲세권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파트 정면입니다. 맞은편이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낮은 층의 다가구 주택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내 집 앞을 막을 고층 건물이 들어올 확률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탁 트인 시야가 보장되고 동네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시끄러운 상업지와 가깝지만 내가 사는 집은 조용한 곳, 이런 입지를 선호하는 분께 세형 리첼 2차는 엄청난 수요가 되겠죠. 마지막 5번째는요, 탄탄한 배후 수요와 교통입니다. 이 세형 리첼 2차 주변으로 원주시청과 법원이 있습니다. 고소득의 전문직 분들이나 공무원분들이 직주 근접으로 선호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거기에 교통 호재도 있습니다. 지도를 조금만 아래로 내려보면 원주역이 나옵니다. 타 지역 사람들이 원주를 볼 때 유일하게 기대하는 호재인 GTX D 노선이 원주역을 지나갑니다. 만약 GTX가 기시화돼서 타지인들이 투자를 하러 원주에 온다? 그러면 어디부터 볼까요? 원주역 주변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역이랑도 가깝고 인프라도 이미 형성되어 있는 무실동이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밑에 도로가 막혀 있죠. 그리고 위에는 아파트 단지들도 있고 상업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출퇴근 시간에 교통 문제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건 명확한 단점입니다. 정리하자면 세형 리첼 2차는 나 말고도 나중에 사줄 사람이 정말 많은 아파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자이 센트럴을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브랜드 자이 너무 좋죠. 새 아파트의 커뮤니티 조경 끝내줄 겁니다. 그런데 입지만 딱 떼어놓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학교를 보시면 초품화가 아닙니다. 아이 걸음으로 꽤 걸어야 하는 위치에 학교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은 부모님들이 차를 태워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권? 주변을 보시면 아직 허허 벌판입니다. 학원을 보시면요, 주변에 30개 정도 있습니다. 무실동 100개랑 비교하면 학부모님들은 과연 어디를 선택할까요? 그리고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타 지역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여기 투자 매력 있다 라고 느낄 만한 교통 호재나 개발 호재가 이 주변에 현재로선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옆쪽도 아파트 부지입니다. 아파트 공사 예정이겠죠. 그리고 지적도로 보시면은 계획도로가 정말 많이 잡혀 있고요. 계획도로의 모양으로 보면은 맞은편 필지 역시 아파트가 들어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입주해서 사는 동안 계속 공사판의 소음과 먼지를 겪어야 할 수도 있고 향후에 조망권이 가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입지라는 게 시간을 두고 발전하는 곳이 있고요, 시간이 지나도 한계를 뚫을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자이는 남쪽 방향으로 대규모 택지 조성 같은 개발 호재가 없는 이상 여기 입지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한계가 보이는 입지입니다. 제 생각에 이 자이가 메리트가 있으려면요, 건축비가 여기서 더 오르고 아파트 건설 경기가 더 안 좋아져서 원주에 향후 4년에서 5년간 신축 공급이 아예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신축 분양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희소성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원주에서도 지속적으로 소득이 우상향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신축을 선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 선택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한번 사면 최소 5년에서 10년은 보유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아파트를 반드시 사줄 사람이 있어야만 털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이라는 브랜드는 정말 좋은 브랜드이지만 자이 역시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구축이 됩니다. 그때는 새로운 신축 아파트들한테 밀릴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입지 싸움을 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자이는 지금 신축이라는 요소와 자이라는 브랜드 빼고는 향후에 수요의 요소가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저라면 세형 리첼 2차를 선택하고 부족한 부분은 리모델링을 해서 살 것 같습니다. 단 리모델링을 할 때는 너무 근사하게 삐까뻔쩍하게는 절대 하지 마세요. 나중에 향후에 팔 때 그 가치 절대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보편적인 것만 리모델링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여윳돈은 비상금으로 생활비 3개월분 빼놓으시고요. 나머지 돈은 주식과 ETF를 공부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주식이랑 ETF 투자는 정말 뺄래야 뺄 수 없는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집 하나는 잘 선택하셨잖아요. 이제 금융자산을 키울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파트를 볼 때 생각하는 기준을 잡아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단지나 동, 층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영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처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현장에서 정리한 기준을 책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아파트 선택을 고민하시는 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이 어제보다 1% 더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 윤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